풀어볼까요? 모르면 바로바로 물어봐. 물어보기 쑥스러우면 손만 들어. 네, 알았어. 제가 알았어. 다시 풀게요. 자세히 설명하고. 열과 에너지 열배율 OX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과 열 관계를 나타낸 실험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암기한 게 뭐야? 4.2 줄퍼 칼로리야. 킬로칼로리 아니야. 그냥 칼로리. 이 얘기는 뭐야? 4.2 줄은 역학적 에너지. 열량으로 표현하면 1칼로리와 같다 이 얘기야. 퍼 칼로리가 1칼로리가 4.2줄이다. 몇 뜻이에요?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외우는 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니까 배워주세요. 자, 이 실험을 통해 1과 열 사이의 전환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숫자로 이렇게 정해진 양이 있는 거야. 1과 에너지 대충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치로 찾았어. 심지어 이 실험을 설계하고 이걸 찾은 사람 이름이 뭐게요? 줄이야. 자기를 따라서. 134페이지. 감소한 추의 위치 에너지는 210줄이다. 계산해 볼까요? 추의 질량이 10kg. 물체의 낙하 높이는 2.1. 다음에 중력 가속도는 10.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큼 감소했을까? mg hg 질량이 얼마라고? 10. 중력 가속도가 10. 높이는 얼마? 2.1. 210 줄. 동그라미 135번.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열량은 50칼로리다. 물이 210줄을 얻을 거거든. 그래서 손실이 없이 이걸 고스란히 그대로 그 회전 날개를 통해서 물의 온도를 높이는 데 다 쓰인다면, 물론 여기가 4.1을 배웠으니까 공식으로 나는 살 수도 있지만, 물의 여기 문제 잘 보시면 물의 질량이 있고요. 물의 상승 온도가 나오고요. 물의 기열까지 줬잖아요. Q는 열량 뭐랑 같아? 질량 곱하기 기열 곱하기 온도 변화.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질량에다가 물의 기열을 갖다 곱한 다음에 몇 도 올렸니? 온도 변화를 갖다 곱해주시면 물이 얻은 열량이 정량적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얼마야? 질량이 회전 날개가 물을 막 이렇게 때릴 거야. 물이 뜨거워지겠지. 물 분자가 막 움직일 테니까. 질량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 100g. 여러분 이거 더 킬로그램 단위로 보셔야 돼. 물리는 킬로그램으로 볼 거야. 그램으로 안 해. 뭐로 나와도 다 킬로그램으로 보실 거야. 100g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0.1kg 곱하기 기열은 얼마입니까? 1칼로리. 조심해야 돼. 퍼 뭐라고 돼 있어? 그람 이렇게 돼 있지. 그람당 아니지. 근데 또 그냥 고치지 말자. 갑자기
걔 킬로그램 바꿨다는 생각인데 걔도 단위를 고정해 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다시 자 100g 곱하기 비열이 얼마로 나와 있어? 물의 비열이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 곱하기 온도는 몇 도? 0.5도 이렇게 하는 거야. 계산해주면 얼마야? 101 0.5 곱하면 50이지? 단위 조심해봐. 단위 캔슬 남는 건 뭐야? 칼로리만 남지. 그래서 50 칼로리. 그러니까 참고로 물의 비율은 1입니다. 1kcal 퍼 1kcal 퍼 킬로그램 도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칼로리 그램으로 써요. 자 어쨌든 마찰에 의해 발생한 연령은 50 칼로리가 된다. 그래서 이 공식을 만들어 보면 줄이 이 연령은 추가 낙하하는데 추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들어간 회전 날개를 돌려 이게 떨어지면서 피리릭 돌아 이렇게 돌아. 그래서 물을 어떻게 회전 날개가 물을 휘저어서 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에게 준 연량이 지금 50칼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겠어? 이 역학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한 거잖아. 이 크기가 손실 없이 각각으로 가정을 하면 210줄이 뭐와 같은 거야? 50 칼로리가 되는 거고 1칼로리는 얼마까? 이거 알아볼까? 210을 뭘로 나누면 50으로 이렇게 나누면 줄 퍼 칼로리 이렇게 되지? 계산하면 우리 예측한 대로 얼마 나온 거야? 4, 5, 20, 4, 20, 4.28 공식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의 비율감이 있다. 그래서 136번 연량 1칼로리로 4.2줄에 해당한다고 봤고요. 열의 일당량은 4.2줄 per 칼로리 맞습니다. 4.2줄 per 칼로리인데 이거 다리 이거 나쁜 놈. 소름 뻔했어. 깜짝이야. 야 4.2줄 per 칼로리인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조심히. 선생님 당할 뻔했습니다. 4.2 칼로리 퍼 줄이라고 돼 있네. 주의. 137번은 틀린 거야? 응? 이거 아니야. 4.2 줄 퍼 칼로리야. 4.2 칼로리 퍼 줄 아니야. 이건 그냥 입에 그냥 달고 산 4.2 줄 퍼 칼로리, 4.2 줄 퍼 칼로리, 4.2 줄 퍼 4.2 줄 퍼 칼로리. 연력근과 지워도 되겠어요?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질문하세요. 쉬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든. 금요일에도 여기 있으니까 금요일날 제가 여기 빈둥거리고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하든. 토요일 아침에 질문을 하든. 2번 연력학체 1법칙. 연력학체 1법칙. 응? 뭐였지? 뭐였어? Q는 기체가 얻은 연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줄이거나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다가 뭘 더 바꿨다?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야. 기체가 얻은 열량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기체가 한 일이다. 기체가 한 일이다. 응? 주어가 기체야. 문제를 쓱 바꿔서 기체가 받은 일 이렇게 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삐게 붙여야 돼. 제가 기체예요. 외부에 10의 1을 했어요. 해버렸어. 그럼 제가 받은 건 얼마죠? 나는 10을 줘버렸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10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10줄이다 이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체가 받은 일은 얼마? 외부로부터 받은 일로 만약에 문제를 내면 마이너스 10줄인 거야. 내 통장에서 내가 10을 꺼내서 일을 해서 돈을 써버렸어 10줄을. 그러면 통장에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거랑 같은 말이야. 엄마가 100원을 줬어. 70원 저금하고 30원을 썼어. 기체에게 100의 열량을 줬어. 누가? 외부에서 알코올, 와인, 이거 가열을 했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기체에 100의 열량을 줬어. 그 기체는 자기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데 70을 쓰고 남는 30은 바깥에 일을 하는데 쓰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두 개의 합은 반드시 똑같아야 돼. 이 두 개를 두고 이게 나와야 돼. 늘 정합해야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이거. 어디로 새 나오면 안 돼. 이게 놓고는 이게 안 돼. 일정해야 돼. 연력학 제2법칙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138번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지금 압력이 10의 5승이 있고 부피가 1.3 10의 마이너스 3승인 기체에 50줄의 열량을 가했더니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하여 기체의 부피가 1.5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었다. 자, 원래 이런 놈이었는데 여기 팽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팽창을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 응? 이렇게 나왔어. 얼마나?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던 게 팽창을 해가지고서는 얼마가 된 거야? 이 부피가 더 커졌네. 부피가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그만큼 늘었어. 지난 시간에 또 복습해볼까요? 기체가 외부의 한 일 얼마에게요? 압력이 일정할 때 뭘 곱해야 해요 여기다? 부피의 변화를 갖다 곱하는 거야. 이 앞에 제가 이게 세모 붙이는 거예요. 세모가 뭐예요? 그리스 문자 델타라는 뜻이야.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라고? 부피의 변화량.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10의 5승으로 나와 있어. 이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10의 5승입니다. 10의 5승에다가 곱하기 부피 변화는 얼마야? 원래 1.3이었는데
밖에서 1.5가 됐잖아. 그럼 얼마가 추가된 거야? 1.2가 추가된 거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근데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냐? 했어. 정말 근데 설명했니 이거? 했어? 설명 이거 했니? 소리. 이제 다 기억 안 나? 다도 안 나. 우리 지금 작년이 아니야. 지난주야. 지금 작년이라 아닌데 왜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또 하면 되지. 근데 알긴 알지? 몰라? 설명할게. 자, 내가 강의하는데 맨날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너희들도 모른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모르면 해야죠. 자,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웍은 일반적인 기체 얘기 말고 일반적으로 물리에서 1이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웍 1. 응? 어떻게 배웠어? 힘 곱하기 힘이 F인데 이동한 거리가 얼마 이동했을까? S만큼 이동하면 힘 곱하기 S. 그래서 웍 1이 나오는 거야.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해서 이동한 거리를 하면 돼. 알지? 자, 그런데 압력이라는 개념이 있어. 물리에서 이렇게 한 점에 이렇게 밀고 이러면 그냥 힘을 하면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닌 거야. 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는 너무 많아. 응? 아보가드로 수도 엄청 큰 수잖아. 그렇게 많은 기체가 벽을 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힘 하나 F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작고 통계적으로 힘을 이렇게 묶을 거야. 다 더할 거야. 이 많은 기체의 힘들을 벽을 때리는 힘을. 그래서 압력을 정의할 건데 기체는 주로 그래서 압력으로 나눠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나누면 그게 압력이야. 응? 이런 거 뭐라고요? 압력, 프레시, P라고 쓰고 포스, 힘이 작용하는 단면적 에어리어 A 이렇게 쓰는 거야.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넓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에어리어 A예요. 여기 힘이 얼마 작용한 거냐? 힘이 이 전체에 힘이 얼마가 작용했냐면 F가 작용했어. 그러면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1 곱하기 1, 넓이 1,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이 프레셔야. 됐어? 이거를 쓱 여기서 한번 넣어볼까? 요 F를 여기다가 쓱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다가 요걸 쓱 넣어볼까? 그럼 F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P? A가 여기 싹 들어오겠지? P, A, S 되는 거야. 자, 기체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 자, 피스톤이 있고 일정하게 이 원통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단면적이 지금 얼마냐? 단면적이 에어리어 A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F 힘을 줘가지고 프레셔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힘을 F로 줘가지고 이렇게 늘려놨어. 이동거리가 얼마야? S. 그럼 단면적 A에다가 이 단면적 에어리어가 이만큼 S만큼 밀고 들어왔어. 기체가 그만큼 일을 했다는 거잖아. 응?
여기 힘을 가해가지고 그만큼 밀고 들어왔어. 꾹 눌러서 여기까지 왔어. 늘어난 부피량은 얼마야? 단면적 곱하기 높이 S지. 그래서 이게 부피가 돼. 이 원기둥의 부피가 볼륨 V가 A열기가 단면적에다가 높이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늘어난 부피가 되는 거야. 델타 V. 그래서 공식이 나온 거야. 기체가 한 일은 기체의 프레셔에다가 기체 힘을 계산하기는 어렵고 내부와 프레셔가 P고 거기다 단면적이라다 부피의 변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외워주셔야겠죠? 할 때마다 또 틀릴 필요 없으니까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입니다. 기체가 한 일 압력 10 이거 써놨네. 압력 10의 5승 부피 변화량 1.2 곱하기 11 마이너스 3승 얼마야? 1.2 곱하기 11 몇 승? 2승 되는 거예요. 120줄. 야, 0.이잖아. 0.2인가요? 죄송합니다. 0.2 1.5에서 1.3을 빼면 0.2예요. 0.2예요. 20줄입니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Q는 델타 U 더하기 기체가 외부의 한일. 지금 이 주사기 안에 있는 기체에 열을 줄 건데 준 열량이 문제 얼마나 오냐. 아래 봐봐. 가스불 켰는데 50줄을 준다고 돼 있지. 그 그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50줄 써 있잖아. 가열했다는 뜻이야. 이게 뭐야? 외부에서 50줄을 준 거야. 50줄의 에너지를 주면 내부 에너지 어느 정도 늘릴 거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내부 에너지도 늘리고 외부에 일도 할 건데 외부가 얼마입니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20줄이니까 기체가 자기 자신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데 얼마 쓴 거야? 30줄을 그냥 자기 자신의 내부 에너지를 늘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 내부 에너지 늘리면 온도가 올라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 내부 에너지는 제가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뭐에 비례한다고요? 온도에 비례해.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감소한다 틀렸고요. 내부 에너지 올라갑니다. 정확하게 보면 30줄입니다. 139페이지 139번의 기체의 온도는 높아진다. 예, 맞고요. 내부 에너지 올라가면 온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140번의 기체의 외부에 일어난다. 예, 외부에 얼마냐? 20줄에 일어납니다. 네, 141번의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40줄이다. 틀렸고요. 20줄로 고쳐주시고 142번의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0줄 아니고요. 30줄입니다. 고쳐주세요. 할 수 있겠어? 계산도 할 수 있겠어? (3번) 열의 이동 방법. 여러분 누가 그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근처에 가기만 해도 따뜻해. 응? C 이런 거 뭐라고 그래?
1번 복사, 2번 대류, 3번 전도. 복사. B. 아이 뭐야 이거 무슨 막대야? 철막대를 갖다 놨더니 철 막대기가 이 젓가락이 이게 뜨거워지고 안 뜨거워지네. 이거 뭐야? 열이 뭘 타고 온 거야? 철 막대기를 타고 열이 전달된 거잖아. 이런 거를 전도. A를 잘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게 뭐야? 공기가 대표져가지고 이 공기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순환하는 걸 된 거야. 공기 분자를 대표가지고 순환의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뭐라고 그럽니까? 대류. 그래서 A는 대류입니다. 맞고요. 143번은 동그라미. 144번입니다. A는 공기가 가열되면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 공기는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여러분, 핫한 사람이 방방 뜹니까? 쿨한 사람이 방방 뜹니까? 핫한 사람이 방방 뜨요. 막 돌아다니고 사도. 근데 쿨한 사람이 있어. 저처럼 이렇게 똥방되지 않고 쿨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서 가만히 있는 거야. 공기는 가열하면 뜨거워지니까 밀도가 커져요. 응? 아니 밀도가 그 말이야. 공기는 가열되면 밀도가 커진 게 아니라 작아지지. 가벼워지고 올라가는. 틀렸어. 145번 B는 이웃한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 철막대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는 건 사실 철의 끝부분에 열을 가하면 그 끝부분에 있는 전자들이 있지.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져.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또 전자들을 에너지를 전달해. 분자들이 흔들리고 그 분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막 유동을 치고 이래가지고 점점 에너지가 순차적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해. 그래서 이거 충돌의 입자들의 충돌에 의해서 열이 이동한다 라는 말입니다. C는 매개 물질이 필요하다. 복사는 그런 게 없어요. 빛은요 매개 물질 필요 없어요. 빛은 그냥 바로 말 그대로 복사 직접 전달되는 거야. 원래 파동은 매질이 필요하거든. 빛은 매질이 필요 없어. 얘는 예외예요. 아시고요, 그렇죠? 빛은 직접 에너지를 전달해. 그래서 아예 포톤이라는 개념을 넣어가지고 광자라는 빛 입자가 에너지를 싣고 와서 전달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우리가 눈으로 빛 입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에너지의 흐름의 형태만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지. 빛을 눈으로 볼 수 없어. 정진시킬 수가 없어, 빛을. 물론 이 과학기술 발전에서 굉장히 느린 속도로 만들 수는 있다고 하는데 매개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X예요. 자료 4번 갈까요? 4번. A는 400주. 여러분 이렇게 높은 쪽에서 흘러 들어온 열, 이거를 오열원이라고 해요. 오열원. 열을 보내주는 근원인 거야. 근데 높은 쪽 오열원 400줄의 에너지가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를 얼마나 할까요? 여기서 2를 일부 합니다. 2를 하고 W만큼 외부에 2를 하고 열원 B로 열량 300줄을 방출한다. 이걸 뭐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가 고열원이잖아. 여기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저열원 이렇게. 그래서 열은 항상 높은 데에서 나와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중간에 하이잭해가지고 일로 써오는 거야. 어디 이 정도는 내가 쓸 거야. 바퀴 돌리면서 쓸 거야. 이렇게 빼가지고 이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활용을 할 거다. 질문: 요 열량 400줄에서 300줄로 버려지는 과정이
몇 줄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겁니까? 이 외부에 일을 하는 데 쓰는 이 기관을 100줄 정도를 일하는 데 쓰는 거야. 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열 효율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efficiency 줄여서 E라고 해요. 이 열 효율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인풋 400, 아웃풋 100. 공식으로는 어떻게 쓰는 거야? 열 효율은 고열원 Q1에서 오버 W를 하거나 아니면 고열원 Q1분의 W 제가 모르는데 그러면 두 개를 빼. 고열원에서 저열원을 뺀 요가 문제에 올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열 효율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니까 25%. 또는 뭐 4분의 1이라고 해줬고 25%짜리 열 효율 기반이라고 해줬고 이렇게 열에너지 이동에서 우리가 일을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게 우리 열 기관이 대표적인 게 이제 내연 기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차 여러분들. 사실 열 기관은 열을 일로 전환하는 장치다. 맞아요. 고열원에서 열을 땡겨가지고 중간에 이를 쓰잖아. 147번에 T1이 끝까지 T2 여기가 T1 여기가 T2 당연히 누구의 온도가 크겠어? 너가 더 크지. 응? 이런 걸 연력학 열은 항상 높은 쪽에서 낮은 데로 연력학 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응? 이 법칙. W는 몇 줄입니까? 100줄입니다. 이렇게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00줄입니다. 동그라미 150번.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75%.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열 효율은 20%가 30%대야. 75% 없어. 25%입니다. 틀렸어요. 열 효율이 100%인 열기가 제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하는 거예요. 열 효율 100% 이런 건 하면 안 돼. 손실되는 열량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게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버려지는 열은 열기관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열 에너지를 다 일하는 데 쓸 수 없어. 이렇게 버려지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래요. 응? 연력학 몇 법칙이라고요? 제2법칙. 응? 유식할 척 하려면 연력학 제2법칙 똑같은 말 뭐가 있다고?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 법칙이란 말을 물어보니 보니까 물리학자들도 아직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거 로야. 모르겠어. 그냥 자연에 그런 게 있어. 왜 있는지 나도 모르고 설명도 안 해.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 물리학에 원리라는 게 있어. 법칙이라는 게 있고 정리가 있어요. 원리는요 증명할 필요조차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당연해 보여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이런 거. 여기 왕관을 갖다가 물속에 탁 담궜더니 왕관에 부피가 물이 흘러나왔다. 당연한 말입니까? 증명한 결과 전혀 느껴지지 않죠, 여러분?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응? A가 B보다 무겁고 B보다 C가 무거우면 C는 A보다 무겁겠죠. 형님이 큰 형님보다 가볍고 동생이 막내가 형님보다 가벼우면 제일 큰 형님은 막내보다 당연히 무겁겠죠. 이 질량의 비례 관계로 굳이 증명해야 될까요? 응? 반면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어. 물론 이거는 증명을 너무 하고 싶어. 근데 안 돼.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으나 모르겠다.
근데 있긴 있어, 확실히 잘 있어. 그러면 그냥 법칙을 붙여버려. 물리학자들 연구를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는데 포기를 한 지점, 그게 법칙을 붙여.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 뉴턴의 운동법칙, 중력법칙. 중력이 왜 있는지 몰라요. 질량이 있는데 그냥 막 당기네. 몰라요.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해를 하고 예측을 할 뿐인 거지. 이유는 몰라요. 뭐가 근원인지도 몰라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야 진짜. 진짜 아직 우리가 과학이 그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어.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응? 몰라서 모른다기보다 그냥 무지한 거야 아직. 정리는요, 증명된 거예요. 증명이 돼서 그거보다 더 근원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낸 거예요. 응? 업스트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정리해서 풀어보니까 딱 나왔다. 정리라고 했지. 응? 10분 쉴까요?